A new world that everyone has been waiting for. Unfolds. One who understands can't defeat the one who makes the rules. Rules that we make. The start of decentralization. Loa Protocol. 그게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은 이걸 암호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되게 핵심적인 기술인 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블록체인을 관통하는 개념인 이 핵심 탈중앙화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변하는 생태계라고 해서 우리 세상 또는 우리 세계 시장이 실제로 로아 프로토콜, 아니면 로아 펀딩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고, 세 번째 로아 생태계는 어떻게 우리가 탈중앙화를 로아랑 접목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는 정의에 대하면 중앙 통제에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중앙 통제에서만 벗어났다 그러면 탈중앙화냐, 이런 건 또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보편적인 행위죠.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돈을 맡긴다, 예금을 한다, 적금을 한다. 왜냐면 내 자산이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집에 금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간편하게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바로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개입을 해서 정책과 통제를 시행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 감독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곧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모두 받게 됩니다. 이게 선하든 나쁘든 좋지 않든 공리주의든 민주주의든 무정부주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책과 통제는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넣었는데 이런 정책과 통제가 이런 사건 사고들을 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은행 또는 돈을 넣은 곳에 신뢰를 가지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앙 집권된 어떤 메커니즘에서 가장 폐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해커가 은행 하나를 공격합니다. 어뷰징을 하든 해킹을 하든 아니면 어떤 장부를 속이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의 돈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아요. 철수가 사막에서 나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돈 좀 보내줘 했는데 돈을 현재 P2P 온라인 얼터네티브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온라인 대체 금융 혹은 P2P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표를 나타낸 건데요. 중국이 가장 큰 산업 시장 볼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자체에서만 판단한 게 아니라 P2P 혹은 아니면 펀딩,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시장의 볼륨이 얼마 되는지 나타낸 건데요. 바로 요 아래 저희 한국 1빌리언 달러 이상의 펀딩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2018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월등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의 어느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금융시장으로 부상했고 규모는 13조 원에 달한다 라고 브리핑되어 있습니다. 또한 P2P 대출이 2017년 5억 3,272만 달러, 즉 6천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금융, 또 기대되는 금융이 P2P 시장, P2P 금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캠브리지의 이야기니까요.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2위, 전 세계 탑 5 안에 드는 온라인 얼터네티브 국가, 즉 P2P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P2P 마켓을 한번 중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 중국은 400조에 가까이 이르는 P2P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만 1조에 달하는 시장이었죠. 한 400배 가까이, 한 39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400조 가까이에 이르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1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400조에서 90조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 한국은 6조 이상을 달성하게 되죠. 2년 만에 한국의 시장은 6배가 성장했고요. 중국은 2년 만에 4배 가까이 추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한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산업이 발달할 때 정책과 법, 가이드라인이 그에 맞춰지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배임,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정부에 의존하고 어떤 중앙집권적인 금융 또는 그들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주는 좀 적나라한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이렇게 많은 줄도산을 하고 150개가 부실화되고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현재 남아있는 P2P 기업 중에 약 10% 이하로 떨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막 P2P가 가이드라인 통과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몇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죠. 여기 이 도표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P2P 시장의 볼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17년 P2P 금융 규모는 276조에 달했어요. 여기서 한 40조, 반 이상은 중국이었고 영국, 미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칠레, 일본 이런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한국은 아시아 2위, 다음에 기업 누적 대출액은 4조 7,660억입니다. 3년 혹은 2년 만에 1조에서 4조 6조가 되는 기업을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산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아쉬운 면도 있겠죠. 중앙집권적인 어떤 금융 부재라든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무역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대체 금융시장이 많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2019년 9월 정확히 6조 2,522억을 돌파합니다. 저희 전망은 이번 연도 2019년 말에는 한 7조 이상은 돌파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P2P 금융협회에서는요. 세계 지도를 통해서 P2P 혹은 DeFi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선배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누구인지 살펴볼게요. 중국은 루닷컴이라는 기업가치 20조 원에 달하는 DeFi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현재 데카콘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죠. 미국은 소셜 파이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탈중앙 금융을 꿈꾸면서 기업가치 5조 원에 달하는 DeFi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에서는 인스타 뎁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28억이고요. 이것도 현재 디파이에서 굉장히 핫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미는 루카스 체인이라는 코인이 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루카스 체인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보면 유니콘 30개의 피테크 기업 한번 살펴볼게요. 1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조에 달하는 루닷컴이고요. 4위는 페이티엠, 11위, 17위, 27위 이렇게 총 30개 기업 중에서 6가지 기업이 핀테크, 특히 탈중앙화 P2P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P2P 금융기업의 1위의 금융가치는 22조고요. 이걸 전체 유니콘 기업에 합산하면 32조 원이 됩니다. 32조 원이요. 루아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여기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유니콘 P2P 기업을 이길 수 있을까? 그들과 다른 차별점은 무엇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 협업을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줄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중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무수한 많은 예시, 캠브리지 대학의 논문, 아니면 전 세계적인 마켓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는 탈중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의 P2P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P2P 기업들이 있어요. 테라, 8%, 아니면 어니스트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게 이게 이제 2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만큼 P2P는 한국에서 영향력 있고 가능성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아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 즉 로아는 블루오션에 속해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왔고요. 블록체인 P2P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생태계, 불합리한 금융, 아니면 정책 통제 등에서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 진행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아 프로토콜과 로아 프로테크로요. 네, 위에 대한 출처 자료 드리고요. 막강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키워드로 꼽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한 가지 본질에 집중하자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전환점을 갖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토큰이 많이 판매돼서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거를 판매해서 어떤 걸 만들고자 하는가 이거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단순해지기를 합니다. 불공정함은 공정함으로 바꾸면 되고 불투명한 건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면 됩니다. 높은 이용료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우리의 비즈니스로 삼으면 굉장히 낮은 이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시적인 수익, 실제로 P2P에서 야, 너 13% 줄게, 14% 줄게, 우리 되게 좋은 중금리야, 너의 돈 안전하게 해줄게. 하지만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어요. 투자해서 돈 받으면 22%는 세금으로 나간다 그러죠. 몇 퍼센트는 플랫폼 이용료로 나간다 그러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10원, 20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되게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시장에서 P2P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개입을 해서 중간에 이용수를 빼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플랫폼도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용료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명시된 수익률과 너무나 다른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불공정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수익을 주자. 이 오른쪽에 있는 5가지가 저희 프로젝트의 본질이자 프로젝트의 가장 가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저희는 올바름, 금융의 올바름,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모순 또는 되게 불합리한 거라 생각하고 우리 로아는 금융의 올바름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11시 53분에 어떤 한 저희가 리서치 하다가 봤어요. 중소형 거래소 올라온 한 코인입니다. 시가 41.6원에 시작했어요. 로아의 예상 첫 상장가 40원 비슷하죠. 그런데 한 3분도 안 돼서 저가 0.48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98%예요. 내가 로아에다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한순간에 2만원, 20만원 남는 거예요. 그냥 중소형 거래소에 상장했을 뿐인데요. 그다음 종가는요 0.66원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휴지 쪼가리, 종이 쪼가리가 됐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로아에 내 돈을 투자해놓고 중소형 거래소에 올려서 굳이 내 자산을 깎아먹으려고 헤더 데이터를 넣으면 다른 블록에도 동일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적합성, 자신 각 블록에 들어가 있는 해시코드를 이용하여 비교를 하고 그게 데이터가 맞구나 하면은 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개인 아니면 임의의 사용자 어떤 송신하고 수신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위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의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이 데이터는 사용 안 되는 데이터다라는 것을 이 정도를 막을 수 있는 분산화된 정보를 통한 투명한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블록체인 구조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한 저희 플랫폼에 있는 사용 기술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PHP나 자바스크립트 기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고, 저희 블록체인만 사용한 기술을 보자면 솔리디티에 기술된 사용된 서비스입니다. 고리 P2P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였고, 여기는 이제 P2P에 용이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적극 사용하여서 저희 플랫폼에 접목시켰고, 웹3.js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였으며, 호스트, 노드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다른 노드들이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노드는 이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되는 사용자, 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저가 다른 유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접목하였고, 리슨 포트, 다른 피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피어도 P2P의 이제 피어라는 뜻인데, 이것도 노드와 비슷한 개인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림 핸들러, 다른 노드에서 현재의 호스트로 연결하고 나서 블록을 생성할 때 그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코드. 여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법이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가 적합성이 맞다 그러면은 그것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로아와 블록체인 결합 제2장인데요. 로아 플랫폼의 블록체인 이용, 저희 플랫폼이 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슨 기술들을 어떤 장점으로 실행할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P2P 거래 방식입니다. 저희 개인들과 P2P 사이트에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실제 거래는 투자 기간, 투자 내역,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 P2P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P2P 자체 사이트, 즉 플랫폼에서 암호화를 해서 가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 장부에 일일이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개인과 P2P 사이트가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해커가 개입해서 내가 P2P 사이트에 이러한 거래 정보를 보낼 건데 그거를 조작된 거래 정보, 피싱 사이트라든지 쿠키를 이용한 해킹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P2P 사이트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개인도 피해를 볼 수 있고 P2P 사이트, 업체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인데요. 내부 관계자가 저희 악의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이득을 위해 내부 관계자가 데이터들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름이라고 적혀 있지만 고객 번호라든지 고객 키값이라든지 아니면 만료 여부, 투자 금액 그런 데이터 내역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커가 직접적으로 업체에 붙어서 해킹하는 과정인데요. 해커가 이제 저희 암호화되어 있는 P2P 데이터들을 다 복화하여 개인의 목적에 따라 해외에 나가서 팔 수도 있고, 그런 악의적인 기반 검증과 반방향 암호화 중 보안성이 높은 해시 암호화를 이용하였고, 그 해시 암호화가 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블록의 정보가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새로운 블록을 찾기 위해 넌스 값을 찾는 데 이용되게 됩니다. 이 넌스 값이란 해시 코드를 비교하여 새로운 난수 값을 찾아서 해시로 저장하는 거고요. 채굴이란 해시 함수의 이전 블록의 해시 값, 거래 내역, 넌스 값을 넣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값이 나오도록 넌스 값을 유추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채굴로 이용해 이 넌스 값으로 해시 암호화를 지정을 합니다. 디지털 서명, 암호화폐 거래 시 거래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거래 정보와 거래 정보의 해시 값을 공개 키기와 암호화를 통해 거래 내역의 무결성을 입증을 가능합니다. 이 공개키 암호화란 개인과 거래 시 생성되는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여 거래 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ECDSA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거래 내역 입증 간소화란 각각의 거래 내역의 해시 값을 누적하는 머클트리 구조의 루트 해시를 가짐으로써 중간에 값이 변경되면 루트 해시 값이 변경되므로 변조 유무를 쉽게 판단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저희는 보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결합하는 이유입니다. 거래 속도 향상.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 기록의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거래의 속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시간 거래란 개인과 개인의 P2P 저희 플랫폼 B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거래를 이용해서 거래의 속도랑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로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시켜 오류의 수정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감소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함으로써 저희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저희는 그거를 수정할 시간 및 비용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비용 감소 효과. 거래 정보와 인증을 위한 중앙 서버와 집중화된 시스템이 불필요한 중개 비용을 감소합니다. 저희 플랫폼이 이제 중개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고 거래 정보가 분산되어 높은 보안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합하는 이유입니다. 투명성 극대화.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 거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투명성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거래상의 자기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과 P2P 플랫폼을 결합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메인넷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아 메인넷 목표 및 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왜 루아를 메인넷을 시키는지, 루아 메인넷이 어떤 이유로 사용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루아는 현재 지금 토큰 상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상태고요. ERC20 계열을 쓰다 보니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를 소모하게 되고 그거를 메인넷을 구축함으로써 자체 수수료를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독자적인 지갑을 생성하여 거래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메인넷 절차입니다. 우선 저희는 루아 프로토콜 지금 현재 토큰이죠.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됩니다. 각 플랫폼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에서 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각 플랫폼이란 이더리움 테스트넷, 이더리움 메인넷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다 이더리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개발 환경이고요. 두 번째 절차입니다.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 준비를 합니다. 메인넷 올릴 준비를 하는 건데 중간에 테스트넷을 시행하여 준비를 할 거고, 그 테스트넷 안정화가 끝난 후 메인넷에 릴리즈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트랜잭션과 생태계의 구성을 완료하고 저희 루아 독립적인 자체 지갑을 생성해서 거래가 간편하고 수수료를 저렴하게끔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전환이 완료되면 저희는 이제 토큰을 찍은 발행한 그런 동일 수량의 코인을 다시 발행할 거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코인 교체 작업을 1대1 밀로 수합을 할 예정입니다. 이 1대1 수합이 완료된 후 기존 ERC 기반으로 찍어낸 토큰들은 폐기를 하면 저희 메인넷 구축이 다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인넷 과정입니다. 로컬 이제 PC에 온전한 블록체인을 올려서 복수 개발이 가능하고 로컬 PC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 직접 독자적인 블록체인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 개념, 현재는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통용이 되고 있지만 로컬넷은 프라이빗보다 개발용 환경, 저희만을 위한 환경을 의미를 하고요. 로컬 PC에서 채굴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은 채굴로 이제 자동이 생성되고 트랜잭션 발생 시 저희는 채굴이 되기 때문에 채굴 난이도가 가장 쉽다는 점에서 저희 테스트에 용이합니다. 테스트넷 자체 이더리움을 발행하고 테스트넷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테스트넷이 존재하긴 하지만 각각의 테스트넷용 이더리움이 채굴이 필요하고 트랜잭션 발생 시 테스트넷용 이더리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 증가로 채굴 난이도가 상승되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넷인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의 환경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상 개발로 인한
트랜잭션 발생 시 실제 이더리움이 소모되고 트랜잭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채굴자들이 채굴해줘야 거래가 진행됩니다. 즉 개발 진행 시 많은 추가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로컬넷에서 채굴을 하면서 테스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마지막 번외 상황입니다. 저희 개발 진척 상황과 개발 일정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플랫폼입니다. P2P 플랫폼 진척 상황은 로아 에이전트는 구현 및 성능 테스트, 유지 보수를 테스트를 각각 진행하고 있고 P2P 로아 컨트롤러 서버, 에이전트 연결 및 성능, 오류 시나리오 기반의 구현 테스트, 오류 버깅을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P2P 로아 컨트롤러 UI UX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간편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P2P 플랫폼에는 결제 페이먼트, 실로 입금, 출금이 가능한 가상 계좌를 사용될 인증업체를 컨택 중이고요. P2P 서버는 이러한 아마존 AWS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P2P OS, 리눅스 환경, 센토스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2P 언어는 아까 여기에 솔리디티가 포함될 텐데 PHP, jQuery, XML 등을 사용하여 개발을 하고 있고 기법입니다. JPA,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P2P 사용 솔루션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한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인넷입니다. 게스, 고이더리움 환경을 기동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대화형 스크립트 콘솔과 JSON RPC 서버 기능을 구축하고 있으며 로컬넷은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고 로컬넷의 테스트넷 설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DEX 거래소입니다. 저희 LDEX 로아 서버는 유지 및 서버 보수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암호화폐 지갑 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고 입금 시 가상 계좌 생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결제 및 가상 계좌 연동 관련 작업은 PG사의 API를 받아 제공시킬 예정입니다. LDEX 서버는 동일하게 아마존 AWS를 쓰고 있으며 LDEX OS는 리눅스 센토스 환경, 여기까지는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며 LDEX 언어는 솔리디티, 자바스크립트, PHP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LDEX 기법은 스프링 부트, 레디스, JPA, 웹소켓, jQuery, 부트스트랩, IPFS 이거는 팀인데요. 팀에서 사용하는 고립 P2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JS를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며 개발을 하고 있고 LDEX 사용 솔루션입니다. RabbitMQ, MySQL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아까 대표님이 설명했던 일정들을 잠깐 알아보자면 P2P 플랫폼은 3월에서 5월 베타 오픈을 할 예정이고 5월 8월에는 중국에 진출될 P2P 서비스는 정식 오픈하게 됩니다. LDEX 거래소는 12월에서 2월 베타 오픈을 할 예정이며 3월에서 5월 LDEX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고 메인넷은 3월 실테스트넷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많이 변경될 수 있지만 더 빨리 살펴보실 수 있고 사용하시게끔 저희는 개발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며 표를 통해 과반수로 현재 지금은 보류 중이에요. 아까도 전략교육 리더인 김주영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중소형 거래소에 바로 상장을 하기보다 저희는 대형 거래소에 바로 상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예상 시기는 11월에서 12월 말 사이로 보고 있으며 실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량이 달리는 일부 대형 거래소라고 하는 코인베네라든지 이런 자전 거래로 인한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는 저희가 상장을 일단 보류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서 12월에 최초로 상장할 거래소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업비트랑 바이낸스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체 플랫폼을 먼저 이제 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형 거래소 위주로 상장할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만약 자체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로아 플랫폼에서는 모든 경제 활동이 로아 토큰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출자, 투자자가 그 토큰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고요. 즉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현재 약 2,000명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2P 투자 이용자들은 펀딩 시점에 스냅샷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세 변동에서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로아의 이제 시세 변동과는 다르게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현 중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로아 토큰의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저희 팀의 직접적인 입장을 예측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답변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최초 목표 금액인 펀딩 규모 1조 원을 달성을 한다면 저희 자체 플랫폼 내에서 로아 토큰의 가치는 최소 1,000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금리가 낮은 상품을 이용하길 원하는 대출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실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사업자들과 로아 플래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과 마케팅을 펼쳐서 1조 펀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이고요. 로아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이나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를 활용한 투자 및 대출 저희 로아 플랫폼에서 만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법인인 로아 파운데이션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오픈 준비 중인 국내 전용 원화 로아 펀딩의 경우 국내법과 금융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철저히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커뮤니티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기준으로 해서 나라적인 이렇게 경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힘들어진다거나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에 영향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엔젤 펀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료가 굉장히 낮은데 그 이용료를 이용해서 또 적립해서 혹시나 발생할 말씀하신 부실채권 같은 것들에 대비하여 달러로 보관을 할 거고요. 그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이제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쪽과 파트너 협력을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달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 매월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